안녕하세요. 채널 사유타의 김사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배경식 지음,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먼저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의 첫 거사로 히로히토 천황의 마차에 수류탄을 던지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침체를 겪고 있던 임시정부도 활동 재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독립운동가 이봉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독립영웅인 이봉창의 모습만으로 이봉창을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였던 이봉창의 삶을 볼므로써 인간의 역사로서의 살아있는 독립운동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일제강점기를 사는 이봉창이 처음에 완벽한 일본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무기력해지고 생각이 바뀌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인 애국단의 첫 거사의 주인공이 되어 거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픽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픽션 형식이다 보니까 구성면이나 내용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성면에서는요, 1932년 1월 8일의 사건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이후 이봉창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 1월 8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성면에서 그래서 좀 특이한 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역순도 그렇다고 완벽한 연대기순도 아닌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마도 이 책의 의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봉창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그의 삶을 더 두텁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로 글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읽었을 때 이미지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구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 면에서의 특징인데요. 내용에서 조선인이라는 이봉창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초등학교격인 보통학교를 나온 이봉창이 조선인 노동자로서 얄궂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선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차별을 견디며 능력을 인정받아 진짜 일본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긴 채 일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즉,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점차 생각이 바뀌면서 조선인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던 여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변화들이 책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봉창이 역으로 일본인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 내에서 일본 영감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면 이게 이봉창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서, 이봉창이라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찾고 싶었던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히 그냥 조선인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이봉창이 생각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봉창의 거사 준비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이봉창의 모습도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사 준비에서 실행 과정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사가 실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조선인인 이봉창의 독립운동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단편적이지 않게 생각하도록 독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조선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더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평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이점으로는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료가 발견 혹은 공개되는 경우입니다.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봉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던 이유는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석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책 자체가 다큐멘터리 픽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가님의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점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시작에 책 표지에 있는 이봉창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진은 이봉창의 다른 사진에 옆에 있는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성 사진은 우리에게 기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사진을 기본으로 독립운동가 이봉창의 이미지가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의 바탕에는요, 김구가 남겨놓은 이봉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참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한 수정을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더 괜찮은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책의 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짤막하게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유쾌하지 않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집단 기억과 관련된 역사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동체의 기억을 독점해 역사를 사유화하고자 할 때 비판과 다양성이라는 역사학의 본질적 가치는 실종된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는 기억 선택과 독점의 문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이봉창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는 점차 성역화되었고 반대로 그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과 연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점차 신의 역사를 닮아갈 때 역사학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